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울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8일 토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자, 명절 휴장 이후에 첫 경마 주간이죠. 오늘 금요경마 4번의 적중이 나왔는데 오늘 출발은 좋았어요. 제주 1경주를 승부로 주력으로 잡아먹고 시작했거든요. 제가 어제 제주 1경주 또 내용이 좋다라고 방송을 통해서도 이미 예고해 드린 바 있고 주력으로 깔끔하게 잡아먹었는데 부산이 오늘 조금씩 빗나가면서 적중과 인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간간히 제주 6경주 승부 적중 주력이죠. 제주 8경주도 승부 주력 적중, 제주 승부처에서 3번의 주력 적중이 나왔습니다. 제주 6경주는 순서대로 들어오면서 삼상은 146배까지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아쉬운 건 이제 오늘 메인에서 원래는 제가 11번 10번 한방 인정하고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는데 배당판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배당 매력도 없고 그래서 11번 10번을 방으로 돌리고 배당 한번 노려봤는데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적중을 했습니다만 매력 없는 적중이었죠. 금요 경마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려고 말았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는 결과였습니다. 자, 이제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휴장 전에 A급을 한번 가져갔었죠. 제가 명절 휴가비를 좀 제대로 한번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토요 2경주 A급으로 붙었어요. 이게 5번 상임 영웅을 놓고 제가 승부를 가져갔고 2번 스마트 마루를 공략권에 포함시켰습니다. 5번 2번이 왔었으면 복선심만 130배, 복승식만 130배가 나올 수 있는 경주였는데 20년 세월 제가 이 복병 스마트 마루까지는 잡았습니다. 훈련 시에 발 쓰는 게 상당히 부드럽더라고요. 경쾌하고 능력이 있어 보인다. 안쪽이면 재밌겠다 라고 판단했던 스마트 마루까지는 잡았는데 미처 20년 세월 게이트도 외곽이고 생김새 좋고 발 쓰는 것도 아주 경쾌했는데 이마필까지는 고려하지를 못했습니다. A급 승부가 일삼차게 머무르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컨디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 이 서울 마필들은 지금 새벽 훈련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런 마필들 잡아들으면서 토요경마 제대로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처 공개합니다. 1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승부 준비했고요. 오전장의 134가 지금 그런 변화 보이는 마필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자금을 좀 최대한 불려놓고 토요경마를 한번 풀어갈 예정입니다. 자, 9라운드가 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11라운드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처로 붙어볼 예정이고요. 134 911 승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1경주부터 시작합니다. 6등급 1000m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첫 번째 선택입니다. 첫 번째 선택. 이번 경주는 에코스타를 주목해야 됩니다. 에코스타 발씀이 상당히 좋아요. 완성도가 아주 높은 모습입니다. 에코스타 체형도 좋고 밸런스도 잘 잡혀있고
데뷔전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첫 번째 주행 심사 이후에 뭐 주행 연습까지 하면서 데뷔전을 준비를 했는데요. 뭐 이미 현등급 적응을 위한 준비는 마쳤다 라는 판단이에요. 바로 이 에코스타가 측정주 공략의 중심입니다. 에코스타를 믿고 훈련 과정에서 변화가 온 마필 노리고 들어가면서 힘을 실어드릴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6등급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는 2세마와 3세마가 뒤섞여 있습니다. 첫 경주는 2세 마필들의 싸움이었죠. 1경주는. 자, 2경주는 2세마와 3세마가 뒤섞여 있는데, 자, 이 중 4번 삼정 스파이더 3세마입니다. 압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삼정 스파이더를 인정. 붙여먹기예요. 4번을 인정하고 붙여먹기. 자, 붙여먹기에서 이제 후차권에서 2세마 라운킹스맨이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확률 높은 막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수가 나와준다면 뭐 더 선커밍, 파워풀라이트, 벌교 봉봉 이 정도의 도전 세력이 있는데 현장에서 압축하면서 한두 마리 삭제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번 삼정 스파이더, 1번 라운킹스맨 두 마필이 좋습니다. 3라운드입니다. 6등급 14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토요 두 번째 선택입니다. 이번 경주는 라이브스타와 금빛 파워가 압도적인 주목을 받고 있어요.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인기마들의 스타트가 매끄럽지 못해요. 두 마필 다 이 스타트가 불안 요인입니다. 금빛 파워도 그렇고 라이브스타도 그렇고 일단 뭐 중속을 바탕으로 중반에 좀 무빙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라이브스타는. 금빛 파워는 종반 한 발로 승부수를 던질 테고요. 그래서 이 3라운드는 일단 오전장의 주로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뭐 많은 양의 비는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만 뭐 며칠 전에도 비 예보는 적었습니다만 실제로 오는 비의 양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비 내리는 거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내일 오전 주로 살핀 이후에 2레이스 3라운드 승부에 대한 최종적을 윤곽을 가져갈 텐데 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은 썬드런 기수가 불안합니다만 말이 살아있습니다. 여기에 음파질주 역시 컨디션 상당히 좋아요. 화랑산 전기 세인트 위너까지 제가 이번 경주 노림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중에서 훈련 과정에서 제 눈에 쏙 박힌 마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면서 이번 경주 힘을 실어드릴 예정입니다.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3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세 번째 선택 연타석 승부입니다. 서울 연타석 승부. 이 레이스는 제 관리마를 노리고 붙어볼 거예요. A급 관리마가 출격합니다. 뭐 인기를 모을 마필 비상벨, 위즈드림, 라운 사일런스 어느 한두 여기서 믿음을 주는 마필이 없어요.
또 선두권도 상당한 난타전이 될 거예요. 뭐 두손의 뜸을 비롯해서 위즈드림, 또 외곽에서 치고 나올 스티플 등등 섬돌마루도 순발력이 좋고 빠르게 레이스를 풀어갈 마필들이 선두권에서 박터지게 싸울 텐데, 역시 주로 요건을 좀 따져야겠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선두권보다는 중반 이후에 승부수를 던질 마필의 우세를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리고 제 A급 관리마가 4코너 돌면 한 5위권 정도 가담해 있을 거예요. 직선주로 치고 나오면서 앞서 있는 마필들 다 때려잡을 것으로 전망하는 승부처입니다. 서울 4라운드 관리마 놓고 들어가는 승부처, 인기마 3, 6, 10 다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서울 5라운드입니다. 5등급 14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인기 마필들이 근소하게나마 우세해 보이는 레이스입니다. 특히 벌교 데스티노 같은 경우에 이번에 스포츠의 탄력을 상당히 길게 뽑아주면서 의욕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최근 중 가장 돋보이고 눈에 띄는 그림이었다라는 판단입니다. 벌교 데스티노를 중심으로 압축하는 과정만 남았는데 인기 마필들의 접전 구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압축이 관건이에요. 이번 경주는 6번을 중심으로 압축해야 환수가 나와줄 것 같습니다. 6라운드입니다. 혼합 4등급 12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그대만 있다면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선두르기 좋죠. 선두르기 좋아요. 하지만 이번 경주 그대만이 있다면 편하게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빠른 마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직전 경주보다는 끈기가 많이 보강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만 있다면, 당시 데뷔전에서는 종반 버티긴 했습니다만 아슬아슬했죠. 종반 목 차이로 위협을 받았습니다. 끝걸음이 무뎌지면서. 근데 이때보다는 뒤가 많이 좋아졌어요. 끈기 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행만 하면 1200까지는 버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편하게 선행을 하실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스마일데이가 버티고 있잖아요, 안쪽에. 두 마필의 순발력 거의 박빙입니다. 두 마필의 순발력은 거의 박빙이에요. 누가 낫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대만 있다면 조금 빨라 보이긴 하는데, 훈련 과정에서 일단 체형이 있기 때문에 이 체형에서 나오는 주폭 앞세워서 치고 나는 스피드감, 파워감이 상당해요. 상당한 스피드감, 스태미너,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그대만 있다면 눈에 들어오긴 더 들어오는데, 날렵한 발놀림은 스마일데이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경합은 제가 봤을 때 필연이다. 피할 수 없다. 자, 피할 수 없다면 이 두 마필 중 한두가 좀 불안하지 않나. 여기 외곽에 있는 문학 홀리데이까지 가담하면 아주 한 난타전 양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문학 홀리데이의 순발력은 두 마필에 비해서는 약간 좀 밀린다고 봐야 돼요. 결국은 선두권을 장악할 외곽에서 찍어 누를 9번, 안쪽에 있는 6번, 9번마가 얼마나 편하게 6번을 넘어설 수 있느냐, 또는 붙들고 가면서 선입으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훈련 과정에서 이 그대만 있다면에 못지않은 좋은
탄력감을 보여준 픽처에 대한 기대감을 이번 경주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거센 빅맨, 픽처 그대만 있다면 다 훈련 우승 마필이에요. 6번 스마일데일도 훈련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와 그름이었고, 전반적으로 인기 마필들의 상태나 그름은 다 좋아요. 그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는 이 픽처의 훈련시의 모습이 상당히 매력이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뭐 그대만 있다면을 놓고 들어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여차하면 오전장이 선행주로면 모르겠습니다만 완벽한 선행주로가 아니면 픽처를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7라운드입니다. 4등급 1600 12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사이즈는 뭐 슈퍼블루문이죠. 57.5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이 부담 중량 때문에 제가 지워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늦게 올라왔죠. 근데 이번엔 또 경주거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또 1600 외곽이면 일단 초반은 무조건 바닥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출발과 동시에 코너링이니까 코너를 뛰어야 되니까. 슈퍼볼루문이 뭐 순발력이 그렇게 뛰어난 마필도 아니고 외곽에서 무리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그냥 붙들고 바닥에서 따라갈 가능성이 거의 뭐 한 90% 이상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경주거리가 100m 줄어든 게 취입 타이밍을 잡는데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이즈는 슈퍼블루문입니다만 오전장 주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주로가 가볍고 취입 마필들이 오전에 고전한다면 굳이 57.5 배당 매력도 없고 인기를 모을 슈퍼블루문을 안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꺾어버리고 붙어보는 것도 괜찮은 레이스가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글로벌 타임이 스포츠의 탄력을 상당히 길게 뽑아주면서 긴 거리에 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딱 1600 나옵니다. 1600에 충분히 대비를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게 가는 힘이 아주 좋아요. 이번 경주 글로벌 타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단독 선행 바주카 보이 역시 뭐 주로 여건이 관건입니다만 또 선행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항상 꾸준하게 띄워주는 캠프 데이비드 상태 여전히 좋고, 회복세의 달맞이가 복병인데 김성현 기수 안장으로는 솔직히 좀 꺼려집니다. 라이징모가 직전보다 상태가 좀 더 올라왔어요. 슬램 드래곤도 컨디션이 조금 오점세입니다. 근데 이상규 기수 1600 외곽 역시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이번 경주는 글로벌 타임, 바주카 보이, 캠프 데이비드, 라이징모 요 마필들의 선정 가능성을 좀 눈여겨보면서 축 세우고 압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8라운드로 넘어갑니다. 4등급 18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최강골드는 부담 중량 관계없이 인정. 57.5 아니라 58을 달아도 여기서는 축입니다. 제 남은 한 자리죠. 꼬리 찾기 경주 후차권에서 최근 중 가장 상태와 걸음이 돋보이는 원더풀 웨스가 눈길을 확 끌어요. 출발지가 조금 안쪽이고 거리가 조금 짧았다면 그냥 놓고 하고 싶을 정도의 외적인 컨디션은 베스트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딱 외적인 상태와 걸음, 껍데기는 최고예요. 원더풀 웨스. 그래서 원더풀 웨스를 일단은 뭐 기본 공략 대상으로 안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나머지 마필들 방어권은 좀 고만고만합니다. 러브오마이는
훈련이 조금 약한 게 아쉽긴 합니다만 그러면 아주 경쾌했거든요. 상태는 나쁘지 않다 라는 판단이에요. 여기 영원 자이언트는 최근 상태가 절정입니다. 그냥 최고, 거의 최고 수준에 와 있어요. 꾸준하게 지금 한 3개월 이상 영원 자이언트는 좋은 상태와 그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뛴 그름을 감안하면 된다는 얘기죠. 강철 전사의 오름세도 뭐 이런 그래프는 아닙니다만 완만한 상승 곡선은 꾸준하게 그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번 경주도 뭐 후차권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만 일단 최강골드, 사이즈의 최강골드, 훈련 너무나도 좋은 원더풀 웰스 3번과 10번은 어떤 식으로든 안고 가면서 방어권을 좀 압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9라운드입니다. 자, 이번 경주 3등급 14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메인입니다. 난타전이죠. 3등급 능력 마필들 그리고 상승세의 마필들이 대거 출격했습니다. 이스트 강적, 디아나, 도끼 드래곤, 펠로엘트, 소아라스타, KN 골든킹, 몰덴 조크, 내기르 위너 다 만만치 않아요. 핑크 윈드가 백판이라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KN 골든킹도 백판이고 그 정도로 나머지 마필들의 지금 최근 성적이나 기세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레이스는 완벽한 하이페이스입니다. 펠로엘토가 상당히 빠르게 레이스를 풀어가는 유형이거든요. 펠로엘토 단독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것은 이미 뭐 정해져 있다 라고 봐도 좋을 정도예요. 그냥 단독 선행이에요. 여기에 순발력이 좀 괜찮은 디아나, 소아라스타가 오늘은 어떤 작전을 펼칠지 모르겠는데 좀 밀고 나오면 이 마필도 선두권을 상당히 빠르게 추격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몰덴 조크도 웬만하면 선행 가능하고요. 이스트 강적도 최근에는 좀 중하위권 풀어갔습니다만 언제든지 기습이 가능한 마필이에요. 이렇듯 이번 경주가 펠로엘트가 빠르게 끌고 나갈 텐데, 자, 이 부담 중량을 감안할 때 내일 주로 여건 상태 상당히 중요합니다. 펠로엘트가 56 과중한 중량을 달고 뭐 이 마필은 앞말입니다만 과중한 중량에 대한 극복 능력이 이미 예전에 검증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이번 편성이 빡빡해요. 좀 빡시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당일 주로 상태 여건 반드시 따질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기를 모을 펠로엘토, 소아라스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마필들은 제가 축으로 놓을 마필은 아닙니다. 자, 역시 관리말을 놓고 때리는데요. 자, 주로 여건이 선행 주루다 그러면은 아마도 펠로엘토를 주력 막권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펠로엘토를 뒤로 돌리고 여기에 올라갈 마필, 예를 들어서 8번 몰덴 조크 같은 마필들, 직전 특별경주에서 상당한 선전을 펼쳤던 마필이죠. 그런 마필들도 엮을 수 있겠고, 어쨌든 복병 한두까지 포함시키면서 자, 이번 경주 9라운드 토요 최고 선택 메인으로 관리말을 놓고 힘을 한번 실어 드리겠습니다. 주로 여건까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라운드입니다. 혼합 3등급 12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큐피드 이시 1번 게이트 차지하고 있는데 부담 중량이 무려 4.5가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띄워온 그름을 감안할 때
극복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둡니다만, 그래도 이 마필의 약점은 매번 선행은 하는데 이 스타트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게이트 이탈이 항상 중속으로 스피드 앞세워서 밀고 나가서 선행을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딱 그 찰나의 순간 1번을 넘어서 버리는 상대가 있다면 저는 56.5에 큐피드 이시 이번에 좀 고비를 맞이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판단까지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레이스는 과감하게 현장에서 제가 좀 느낌이 선다면 현장 추천까지 한번 고려하면서 배당도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경주예요. 일단은 뭐 브라이트 한센, 스타트랙, 에이스K, 실버레인, 여기에 배당이 나온다면 티아라 수아나 마이티 에버도 무시 못해요. 그리고 K드래곤, 잠재력이 있어 보이는 마필이죠. 이때 뭐 다수의 마필들이 도전이 가능한 혼전 구도인데 실버레인이 가장 안정적이고 능력 마필인 건 사실입니다. 선행과 선입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마필이죠. 그래서 주로와 관계없이 실버레인이 기수만 안정적이었다면 축인데, 자, 이렇게 빠른 흐름에 하이페이스에 큐피드, 뭐 스타트랙, 에이스K, 여기에 K드래곤, 어마어마한 하이페이스죠. 이 하이페이스를 과연 이 권중석 기수가 실버레인을 몰고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안정적으로 가려면 앞에 딱 두세 마리 딱 붙었을 때 그 뒤에서 딱 붙어주는 전개가 나와준다면 좋아요. 한 3, 4위권? 근데 그걸 못 붙고 실버레인이 외곽을 돈다거나 또는 그 뒤로 밀려버리면 아무리 사이즈가 앞서고 능력이 있더라도 직선줄에서 폭발력을 보이기에는 좀 어려운 상대들이다. 권중석 기술을 믿고 과연 실버레인을 여기서 강하게 봐줘야 되겠느냐, 상당한 고민거리입니다. 일단 뭐 권중석 기수가 서울에서 데뷔한 3명의 기수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고 관리원 생활을 좀 길게 하면서 나름 노련미를 좀 갖추고 있다 라고는 해도 그동안 타온 그런 과정 지켜보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실버레인이라는 말이 기술을 업고 날라와야 되는데 이번 경주 편성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실버레인은 제 공략권에서 한번 꺾어버리고 가지 않을까. 현 시점에서 저는 제 공략 마번에는 실버레인은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큐피드 잇을 축으로 놓고 공략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이유예요. 초반 띵 하면은 앞에 치고 나갈 순발력이 상당히 뛰어난 마필들이 있고 큐피드 잇이 4.5가 늘어났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늘어나면 게이트 이탈할 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래도 게이트 이탈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마필인데 4.5 플러스 1번 게이트를 하더라도 평소보다 더 느려질 것 같아요. 그러면 밀고 선두권을 뺏어내기가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큐피드 잇이 상승세에 좀 고비를 맞이하지 않았나 라는 판단입니다. 뭐 공략권에 빼지는 못하더라도 배당을 한번 가볍게 노리고 들어갈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1경주 토요 마지막 경주 2등급 2000
9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처 라스트입니다. 자, 외곽에 있는 투마필 그리고 안쪽에 있는 뉴돌콩까지 3번, 8번, 9번 3두가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병들이 많아요. 아로그리치, 하이그랜드, 세파랑, 머스탱 파워도 조교만 좀 제대로 했더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특히 2000에 강한 마필이거든요. 근데 조교를 이번에 너무 약하게 소화를 했어요. 제가 미처 캐치 못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태가 나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머스탱 파워는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타이밍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3두 가운데 제 관심을 끌고 있는 훈련 우수마가 마지막 마무리 끝장 승부처의 주인공입니다. 11경주 좋은 환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무리 끝장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서울 11개 경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좋았던 제주는 내일은 5경주와 6경주 5, 6라운드 승부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준비 잘해서 분석 잘해서 내일 현장에서 도움되는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행복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물러갑니다.